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 전함을 대체한 이들은 관제탑, 비행데크,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그리고 MQ-8 파이어 스카웃과 이란의 카심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MQ-9 리퍼 등의 드론을 운반하고 무장시키고 배치 및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해상공항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미국만이 항공모함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며 중국은 산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1세대 중국 항공모함을 선보였는데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은 랴오닝이며 이것은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으로 2017년 4월 중화인민해방군 해군에 배치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은 둘 이상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타입 001A 항공모함으로 분류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받았으며 완료 시점에는 타입 002로 확정이 되었어요. 중국에서 나름 공신력이 있는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에 따르면 대련조선산업공사가 2013년 11월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2015년 3월 무렵 마침내 선체의 용골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크기를 지녔고 중국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한 지방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중국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된 첫 항공모함이에요. 역량면에서 랴오닝을 압도하며 전투기를 무려 50% 더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미 해군 항공모함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등한 면이 있죠. 몇 달의 시험 끝에 산동은 2019년 12월 마침내 중국 해군에 합류했으며 이미 물결을 일으키고 있어요. 선체를 시험하기 위해 9번의 항해 테스트에 돌입했고 9번째 대련 해군 조선소를 떠나서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여 마지막에는 하이난 섬에 들렀는데요. 중국의 계획은 여기에서 2에서 4대의 전함을 더 합류시키는 것으로 마블이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것보다도 더 공고하게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해군에 대항하는 힘을 갖추는 데 목적이죠. 중국인민해방군은 산동이 마침내 진수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고 그 바람은 스타트렉 팬들이 피카드가 아마존에 빨리 나오길 바라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결국 실현되었고 인민해방군 공군 74781 VIP 수송을 위한 ASBB 트랙은 마침내 산동 항공모함을 내보냈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는 인민해방군의 깃발이 펄럭였죠. 중국의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날인 만큼 이 행사에는 무려 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제 구식이 된 랴오닝은 원래 소비에트 연방의 항공모함으로 건조되었지만 냉전이 끝날 때까지 미완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감각보다도 돈이 많았던 한 중국 사업가는 그저 모험심만으로 그 미완성된 배를 사들였어요. 나중에야 그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인민해방군 해군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었죠. 인민해방군은 그것을 수년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가능한 한 현대적인 기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랴오닝은 주로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산동은 실전 사용을 위해 랴오닝보다 개선된 항공모함을 얻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산동은 랴오닝과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사한데요. 물론 새로운 위상 배열 레이더와 상부 구조가 기존과 약간 다른 모양이란 명백한 차이점이 있지만요. 이것은 랴오닝의 스키 점프 이륙 스타일을 유지하며 에어윙을 J-15 전투기 및 헬리콥터로 제한하고 기존의 석유 연소 보일러를 사용하죠. 이는 55,000톤의 배수량을 지녔고 적재 시 7만 톤이며 길이는 무려 315m인데요. 흰 코뿔소보다 55,000배 더 무겁고 에펠탑의 높이보다 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내부에 있어요. 사실 여기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산동이 넷플릭스라면 랴오닝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 변화에는 연료 및 탄약 보유 공간 확대, 넓어진 비행 데스크, 액티브 전자스캔 어레이 레이더 시스템 및 무려 36대의 전투기를 탑재하는 공간이 포함되죠. 이는 랴오닝보다 12대 많은 숫자예요.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관하여
산동은 4가지 다른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는 J-15 전투기예요. 플라잉 샤크라고도 불리죠. 이 4세대 전천후 쌍둥이 제트 전투기는 심양항공과 중국 해군 601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J-11B를 개선하여 러시아 수-5233 공중우세 전투기의 일부 요소를 섞어 만든 기체이죠. 최대 33톤의 이륙 중량을 자랑하는 J-15 전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예요. 두 번째는 차세대 군용 수송 헬기 J-18 수송 헬리콥터인데요. 창어 항공기 산업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실제로 민수용 아비콥터 AC-313을 기반으로 해요. 이 AC-313의 해상 버전 헬기는 시-이글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YU-7K 경량 어뢰로 무장하여 대잠수함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산동에 올라탄 세 번째 항공기는 바로 KA-31 헬리콥터인데요. KA-31 헬리콥터는 원래 소비에트 해군을 위해 개발되었고 필릭스 바이 네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인도, 러시아는 물론 중국군에서도 사용되죠. KA-31은 실제로 동체 아래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초기 경고 레이더의 대형 회전 안테나와 조종석 아래에 있는 일반적으로 부피가 큰 전기 광학 센서 제품을 줄이는 등 고유한 몇몇 가지 특징을 지녔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Z9C 헬리콥터인데요. 원래 하얼빈 항공기 제작공사에서 제조되었어요. 최초의 Z9은 1981년에 하늘에 등장했으며 실제로 프랑스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 에어로스파시알에서 공급한 부품들로 제작되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수정을 거쳐 Z9은 1990년에 처음 사용되었던 기존 Z9의 해군 버전인 Z9C로 전환되었는데요. 주요 기능은 대잠수함 전투 임무와 수색 및 구조 임무이지만 Z9C는 실제로 X밴드 KLC-1 해수면 탐색 레이더를 장착하여 일반 선박의 레이더 범위를 뛰어넘어 해수면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어요. 정찰을 위한 완벽한 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산동은 멋진 장난감들로 가득 찬 말 그대로 멋진 장난감인데요. 이에 비해 미군 항공모함에는 44대의 FA-18EF 슈퍼호넷 스트라이크 전투기, 그리고 5대의 EA-18G 그로울러 전자공격 전투기 및 그 외에 19대의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죠. 보통의 경우 3분의 1 이상은 함대를 호위하는 순양함과 구축함에게 배치되지만요. 미군 항공모함이 산동을 뛰어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E-2D 호크아이 공수조기 경보기인데요. 이 터보프로 5크루 항공기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공중과 해상에서 수백 마일의 적의 위협을 스캔할 수 있는 고급 어레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위협이 확인되면 호크아이는 작전팀의 다른 함선에서 전투기 혹은 미사일을 요청하여 적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죠. 산동과 랴오닝은 이런 기술이 없으며 다른 국가의 항공기와 비교할 때 주요 약점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제3의 항공모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상상의 이름이 타입 003이에요. 이 항공모함은 호크아이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인피니티 워를 보신 후라면 호크아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타입 003은 기존 두 항공모함으로부터의 주요 도약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처럼 스키 경사로 대신 투석기로 발사하는 전자기 항공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그러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전문가들은 산둥이 랴오닝과 협동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대만 지역으로부터 외국군의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한데요. 보다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은 중국의 남쪽 해안에서 떨어진 섬이지만 1949년 이래로 중국 본토와 독립적으로 통치되고 있어요. 중국은 이 섬을 중국의 지방으로 보고 있지만 대만 사람들은 의견이 매우 다르며 자신을 다른 나라로 생각하죠. 이러한 주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경제적 유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대립은 공고하며 최근에 그 오래된 긴장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대만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의 보복 또한 예상할 수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은 가능한 빨리 가능한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산둥은 그 핵심에 있어요. 이는 아마도 산둥이 랴오닝과 연계하여 남중국해로 향하여 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만 땅을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차단시키려는 작전일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나 일본의 전함들이 대만을 돕기 위해 도착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비용과 상관없이 산둥과 랴오닝을 급파하여 미국과 일본을 제재할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산둥의 또 다른 용도는 괌 기지에서 파견되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폭격기가 중국의 수송선과 잠수함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중국의 대만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산둥과 랴오닝이 전부가 아닌데요. 두 척의 타입 005 유도미사일 구축함, 6척의 유도미사일 프리깃, 4척의 타입 054 프리깃, 1척의 보급함 및 타입 093B 핵잠수함이 포함되죠. 만일 중국이 화가 난다면 골치 아파질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홍콩의 군사논평가 송종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미국과 일본 함대의 대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국군의 사명이죠. 그러나 중국군은 해상과 공중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항공모함 2척뿐만 아니라 로켓 지원, 수륙 양용 부대 및 기타 지원 등 여러 전투 그룹 간의 협동 작전을 이뤄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 첸밍은 현재 대만의 상황을 핵심 국가적 관심사 중 하나로 보고 대만이 독립선언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영토 보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산둥은 대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될 거예요. 여기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 등이 얽혀있죠. 왜 누구도 이들을 중재하지 못했을까요? 산둥이 이끄는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는 남중국해 위의 공중을 지배하며 외국의 전함들과 면대면으로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추측에 불과할 따름인데요. 산둥이 해상과 공중 모두에서 활약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죠. 어쨌든 산둥과 랴오닝의 조합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려가 되시나요? 대만의 상황은 과연 얼마나 더 나빠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